이혼을 하기 전에 어떤 저 부부의 어떤 문제를 보면은 좀 결국에는 이렇게 부부 관계가 파국으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암시한 어떤 신호나 뭐 이런 게 상담하시면서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신호들이 좀 있죠. 사실은 너무 이제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봤던 많은 신호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합의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떤 거냐면 상담실 같이 왔어요. 네. 같이 와서 이제 제가 물어봐요. 자, 아내분 뭐 오늘 뭘 얻어가고 싶으세요? 오늘 상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저는 우리 남편이랑 대화가 너무 안 되고요. 우리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서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선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문제의식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물어봐요. 자, 남편분 오늘 뭘 얻고 싶어서 오셨어요?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태도에서 내 생각엔 문제가 없는데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문제 의식이 서로 합의가 안 됐네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거가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런 장면 자체가. 저는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술 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뭐 내가 바람을 폈어, 뭘 했어. 내가 폭력을 쓰기로 했어. 이게 무슨 문제라고 그래. 이제 그럼 이제 아내가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이거 봐요,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네요. 지금 이 부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금 이 장면이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합의를 못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해결하고 싶으면 교집합을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어가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남편분이 이런 태도면요. 한쪽이 문제를 회피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부들이 참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좀 이게 문제의식을 같이 비슷한 온도로 맞출 수 있을까요? 사실은 상담자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한계가 있다. 네. 제가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한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상담에 대한 동기와 의지가 없으시면 그리고 우리가 같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의논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아까처럼 그냥 이 장면 자체를 제가 비추어줘서 문제조차 합의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셨겠어요. 우리 남편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그냥 푹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남편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무조건 상담이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상담이 오더라도 네. 같이 서로 소통을 하고 네. 온도를 맞춰가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통의 부재, 회피 이게 중요한 단서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회복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열심히 제가 둘을 중재하려고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집에 가서 또 두 분이 막 이제 싸우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너무너무 진지하고 힘들어진 단계가 와요. 정말 생리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이 오면서 안 좋아질 때가 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진지한 선에서 장난을 한번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팍 전환시키는 뭐 이렇게 왜 그래 자기야 내가 미안해 뭐 이제 이런다거나 이 갈등이 더 폭발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어떤 회복의 시도들이 커플마다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없다. 아예 부재한 상태여서 갈등이 일어나면 항상 폭발로 간다. 혹은 회복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하는데 한쪽이 안 받아줘. 그만해.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해버려. 이런 부부들도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좀 보였습니다.
차라리 회피가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혹시 이혼을 혹시 뭐 권하거나 아니면 좀 그런 혹시 케이스가 있으신지. 사실은 뭐 이혼할 마음이 없는 부부에게 제가 이혼을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혼을 정말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하는 게 나은 상황인데 뭔가 용기가 없거나 지지가 필요해서 찾아온 분들한테는 이제 그 생각을 정리하시도록 도와드려요.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끔. 근데 이제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는 사실 폭력. 네. 이게 폭력도 참 종류가 많은데 육체적인 폭력을 뭐 배우자가 끊임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본인의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지고 있고 그런데 또 그 남자를 본인이 또 구원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놓지도 못하고 거기서 또 맞으면서 막 버티시고 계시고 그래서 육체적 폭력을 좀 심하게 당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폭력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성적인 폭력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요. 이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좀 뭐 몸이 다칠 수 있는 좀 험한 시도들을 한다던가 이런 거.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 뭐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 뭐 수없이 비난하고 모욕하고 네가 이러고 이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세월을 감당하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요. 내가 좀 진짜 문제가 있나? 남편이 날 자꾸 때리고 나한테 이렇게 비난의 말들을 하는 걸 보면 내가 좀 별론가 보다. 막 이렇게 최면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이상한 자기 합리화. 네. 근데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본인의 자원을 좀 발견하시도록 좀 돕고 이제 그렇게 힘이 좀 생기고 이제 인파워링이 되면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셔요. 내가 이 상황을 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뭘 두려워하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게 경제적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건지 이제 그런 두려움을 좀 다룰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도와드리죠. 이혼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혼을 안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혼을 하시고 나서 그 마음을 추스리려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그 감정 상태가 그거래요. 이제 모두한테 버림받고 내가 혼자가 됐다라고 느끼신대요. 아니 그게 왜 모두에게 버림받은 거야 이혼한 것뿐인데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몸의 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이제 팔다리가 다 잘린 채로 무인도에 버려져 있는 느낌이다. 이 내 몸이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 애착 관계가 단절됐을 때 고통이나 공포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혼자가 된 느낌, 외로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호소하시고 또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한테 결함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선생님 제가 이혼했는데 사람들이 저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 생활도 유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볼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일단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이혼 이후에 이제 온전히 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 경제적이든 심리적으로든 그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결함이 있는 사람,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책임감이 없는 사람,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 보겠구나. 이제 이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연결되는 건데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한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창회도 가기가 힘들어요. 아니 뭐 이렇게 결혼했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얘기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막
느껴져가지고 막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제가 말을 더 못하고 나왔어요.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하시고 누군가가 우리가 흔히 뭐 결혼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실례기는 해도 뭐 되게 흔하죠, 한국에서는. 많이 물어보잖아요. 나이, 결혼 이런 뭐 결혼하셨어요? 뭐 이렇게 묻고 밥 뭐 먹었어요? 이런 것처럼. 평온하게 묻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심장이 막 덜컹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이혼했다고 하면 너무 오반가? 아니면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인가? 이제 이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그렇게 물어볼까 봐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 중에서 내 인생은 실패했어. 결혼은 중요한 발달 과업인데 결혼은 실패한 거야, 이혼은. 그러니까 난 실패자야. 이런 결론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그때 이제 좀 더 선생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이혼하고 나서 이제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권해주는 어떤 트라우마 극복 방법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인지적으로는 조금 점검해 보실 게 있어요. 이혼에 대한 나의 신념을 좀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막 이혼 후에 자신을 계속 질책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알아차려 보시는 거죠. 야, 넌 이혼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넌 이혼했으니까 다른 사람 이제 못 만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결함 있는 사람으로 볼 거야. 이제 이런 목소리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자, 그런 목소리를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그냥 무수하게 많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것이 내 안의 번뇌로. 근데 예전에는 그냥 자동화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럼 바로 위축되고 아 맞아 그렇지 내가 결함이 있지. 이제 이렇게 막 땅으로 꺼지는데 이제는 거기서 멈추시라는 거죠. 아 이런 생각이 떠올라. 자 그런데 이제 자신만의 내적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결혼은 불행했어도 네가 버텨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가치야 라고 내 안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아니야. 오랜 세월 잘 맞지 않는 사람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헤어지고 내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나아. 내 입장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내 성격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헤어진 거야. 자기 목소리가 또 들리면 아니야.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어. 문제는 다 있어.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 둘이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어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내면의 아주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달리 풀어주세요. 이런 걸 해주시고 특히나 좀 성공가도를 달려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함정에 많이 빠져요. 뭐 이렇게 막 좋은 학교 나오셔서 막 이제 막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막 결혼도 너 진짜 잘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내 인생은 성공이었어. 나는 성공한 사람인데 헤어졌다. 실패야. 이제 이렇게 인생을 성공 아니면 실패 프레임으로 바라본 틀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거네요, 세상을. 네.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라고 여겨지고 아 이번에 잘 못했어 라고 여겨지는 것들은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서 나는 헤어졌어. 자, 이거는 실패가 아니야. 그렇다면 나한테 어떤 피드백일까를 고려해 보시는 거죠. 나한테 헤어짐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 아마 그 답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바라보고 더 껴안아주고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나한테 정말로 어떤 사람이 더 잘 맞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혼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당신은 더 불행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지도 않는 배우자하고 맨날 싸움을 하고 해결도 안 되는 끝도 없는 그런 갈등을 하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불행하다면 어떻겠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자,
아닌 거는 빨리 접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죠. 그래서 이혼하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떠올려 보면 아니지.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좋은 선택이었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이게 우리 애착관계가 단절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몸이 막 아프고 막 몸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지할 수 있는 관계도 필요하고요. 그게 원가족이 되면 좋고 아니면 상담자를 찾아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서 내 마음을 더 트레이닝하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몸의 반응이 오시면 실제로 몸을 풀어주는 작업들도 많이 도움이 돼요. 뭐 요가라던가 사우나라던가 운동이라던가 몸에서 반응이 막 올 때 이제 좀 호흡을 크게 하면서 요가도 좀 하시고 몸을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자신 안에 있는 번뇌를 좀 달리 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성공이나 실패 이런 두 가지 프레임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나한테 주는 인생의 피드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이런 상처를 계속 안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선생님이나 친구나 뭐 운동으로 풀 수도 있고 요가나 이렇게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